안녕하세요. 한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숫자가 들어간 성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성어란 무슨 뜻일까요? 한자로 이루얼성의 말씀어자입니다. 이루어진 말이란 뜻입니다. 무슨 뜻인지 궁금하면 조금만 기다리세요. 자, 먼저 숫자가 들어간 성어이기 때문에 숫자를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첫 시간에 짝대기 하나는 1, 2, 3, 교회 십자가 10, 자, 4는 네모 속에 4자, 5하고 6은 한글로 5, 6을 쓴 다음에 기억 빌려주기. 7은 7, 1 더하기 6 또는 서양 사람들이 쓰는 7 거꾸로. 8은 오른팔, 왼팔, 9는 내가 1등이야, 1등이 넌 2등이야. 기억나나요? 자, 이거는 우리가 뭐였죠? 100, 100이었습니다. 자, 어려우니까 숫자 100을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데 동그란 건 네모나게. 우리 떨어지지 말자, 붙자. 나도 오늘은 붙고 싶어. 이렇게 해서 기억하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천 한번 보겠습니다. 천은 자 10의 세제곱이니까 한 수학식으로 표현하면 10의 세제곱 한자로 10을 쓰면 이렇게 세제곱은 한글로 써서 이렇게 대충 이렇게 한번 기억해 보자고 했었죠.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에 1만 만이었죠.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자, 1만 만의 각골문들을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정갈이나 이런 걸 닮았는데 왜 정갈이 1만 만일까는 아직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어에는 뭐가 있다? 고사성어와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고사란 무슨 뜻일까요? 예, 옛날 일입니다. 옛날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에서 생겨난 말을 고사성어, 사자성어란 네 자와 글자자, 네 글자로 이루어진 말을 사자성어를 합니다. 그러면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어떻게 구별할까요? 현실적으로 구별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고사성어의 거의 90% 이상이 네 글자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고사성어와 사자성어는 그렇게 구별에 큰 실익은 없습니다. 그리고 물론 고사성어는 두 글자짜리, 세 글자짜리, 다섯 글자짜리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에 해당하는 고사성어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자, 아이가 새총을 쐈습니다. 날아가던 돌이 새 한 마리를 맞췄습니다. 그 돌이 또 떨어지면서 다른 새까지 맞췄어요. 그래서 한 번에 새 총을 쏴서 두 마리를 잡는다. 이걸 뭐라고 한다? 고사성어로 하늘일석, 하늘일, 돌석, 둘이, 세조. 뭐라고 할까요? 하나의 돌로 두 마리 새를 잡는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걸 넣는다는 뜻이겠죠. 우리 속담에 도랑치고 가지 잡고 마당 쓸고 돈도 줍고 이런 거랑 비슷한 거겠죠. 자, 일석이조랑 똑같은 고사성어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자, 이 어부 아저씨가 물고기 잡았습니다. 근데 물고기 한 마리인 줄 알았더니 문어까지 딸려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일석이조라고도 하지만 한일 들다거, 둘양 얻을득, 일거양득이라고도 합니다. 같은 뜻이죠. 하나를 들어 두 개를 넣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석이조란 말도 알아야 되지만 일거양득 이렇게도 한번 써보십시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신문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남아도는 쌀 5만 톤을 해외에 언조해 주니까 외국 사람들은 대한민국 좋은 나라예요. 국격도 높이고 우리나라에서는 쌀 수급도 안정되고 어떤 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일로 한다는 소리겠죠. 고사성은 이럴 때 씁니다. 너무 빠르면 여러분들이 잠깐 정지하면서 보세요. 여러분들은. 자, 다음 사진은 뭘까요? 자, 원숭이 아저씨가 원숭이한테 아침에 밥 3개, 저녁에는 도토리 4개 먹어라. 그러니까 원숭이들이 3개 먹고는 배고파 죽어요. 그러니까 원숭이 아저씨가 그래 알았어. 아침에 4개 줄게, 저녁에 3개 줄게 하니까 이 멍청한 원숭이들은 아저씨가 최고라고 하는 거죠. 결국 원숭이가 먹는 건 어떻게 됐건 간에 7개인데 이렇게 어리석을 때 쓰는 고사성어가 뭐다? 아침조, 새쌈, 저물모, 내싸, 아침에 3개, 저녁에 4개. 자, 원숭이 입장에서는 당장 눈앞이 차이만 알고 그 결과가 같음을 모르는 거죠. 결국 원숭이가 먹는 건 7개니까. 자, 주인 아저씨 입장에서는 간사한 꾀를 써서 원숭이들을 속인 거죠.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조삼모사라고 한다. 너무 빠르면 여러분 정지하세요, 꼭. 자, 그래서 신문기사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올해 인하분을 내년에 인천공항 면세점 불났다.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인천공항 면세점들이 장사가 안 돼서 인천공항 공사에서 인하분 올해 임대료를 깎아주겠다.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년에 그걸 받겠다. 결국 매장 주인 입장에서는 내는 돈은 똑같아진다는 소리겠죠. 이러면 욕을 먹겠죠. 조삼모사를 잘못 쓰면. 자, 이 사진은 어떤 것과 관련된 고사성어일까요? 자, 아저씨가 아이를 보고 있습니다. 충혈된 눈을 보고 어제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아침에 늦잠자 정신없이 준비했겠군. 그 다음에 얼굴에 붙은 밥풀을 보고는 밥도 허겁지겁 먹고 가방도 대충 쌌네. 계획성과 좀 부족한 편이겠네. 이렇게 뭔가 한두 개만 보고도 다 알아차리는 이런 걸 보고 뭐라고 한다?
고사성어로 들을 문 한일 하나를 듣고 알지 열십 하나를 들으면 10개를 한다. 자, 무척 똑똑하다라는 뜻이겠죠. 이 고사성어는 공자와 공자의 제자 안회랑 관련된 고사성어입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 사진이 보여주는 고사성어는 뭘까요? 자, 제 얼굴입니다. 현빈이냐고요? 맞습니다. 제가 현빈입니다. 자,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밖에 없죠. 이 세상에 한 개밖에 없는 걸 고사성어로 뭐라고 한다? 오직류 한일. 오직 하나만 있고 없을무 둘이. 오직 하나 있고 둘은 없다. 이 세상에 하나뿐인 걸 말할 때 뭐라고 한다? 유일무이. 오직 유자를 씁니다. 있을 유자를 쓴다고 생각하는데 있을 유자 아닙니다. 오직 하나만 있고 둘은 없다. 이런 뜻입니다. 자, 신문기사 이런 게 있었습니다. 포스코 건설이 신반포 21자 차별화된 설계로 반포소 유일무이 아파트 짓겠다. 반포라는 건 서울에 있는 지명이죠. 여기서 유일무이라는 뜻은 뭘까요? 자, 이 대한민국에 아파트가 많은데 어디에도 없는 반포에만 있는 아파트를 짓겠다 이 소리겠죠. 자, 이 사진은 어떤 고사성어일까요? 자, 수지와 저 현빈입니다. 자, 수지가 말하고 있어요. 오빠, 수지 휴지 한 칸밖에 없어요. 오빠, 휴지 좀 줘요. 이때 제가 말합니다. 나도 한 칸밖에 없어. 그리고 난 설사야. 이럴 때 쓸 수 있는 고사성어가 뭘까요? 여러분 아는 거 있나요? 네. 나오, 코비, 새쌈, 자척. 우리 축척. 사회시간에 배우는 축척. 30cm 자할 때 그 자입니다. 한자는 30cm 정도 됩니다. 그러면 오비삼척. 내 코가 석자다. 내 코가 90자다. 무슨 뜻일까요? 내 사정이 급해서 너 줄 여유가 없다. 나도 한 칸밖에 없고 거기에 나는 설사까지 한다. 내 사정이 급하다. 내 코가 석자다.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 빠르면 여러분은 정지시킨 다음에 쓰십시오.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두 사람이 권투를 하는데 한 사람이 어퍼커트를 맞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넘어지고 다운되는 줄 알았는데 다시 또 일어나요. 또 어퍼커트 두 번 쓰러집니다.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셋.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납니다. 네. 자,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일어납니다. 또 어퍼컷. 또 일어납니다. 6번 어퍼컷. 또 써머집니다. 7번 어퍼컷. 자, 이렇게 맞았으면 이제 포기할 뻔도 한데 8번 계속 도전합니다. 이럴 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오뚜기 같은 정신을 우리가 고사성어로 뭐라고 한다? 7, 7 넘어질 전 8, 8 일어날 기 7전 8기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 번 실패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한다는 뜻이겠죠. 이럴 때 뭐라고 한다? 7전 8기 오뚜기와 같은 정신.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자, 이 신문기사입니다. 7.8기 어윤수라는 이 사람이 국제대회에서 감격에 첫 우승을 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거죠. 그동안 계속 실패하다가 성공했다는 소리겠죠. 여기서 7.8기라는 건 이 고사성어만 딱 보더라도 이 신문기사를 읽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겠죠. 자, 다음 사진입니다. 자, 터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이때 한 사람이 다행히 재빠르게 도망쳐서 살아면서 죽을 뻔했다. 이 폭탄이 터지는 이 상황에서 잘 숨어있다가 도망쳐서 죽을 뻔하고 살아났다. 이런 걸 우리가 고사성어로 뭐라고 한다? 아홉, 구, 죽을 사, 한일, 날생, 살생. 9번 죽을 뻔하다가 가까스로 살아났다. 한자에서 숫자 9라는 건 많다란 뜻입니다. 왜? 한 자리 숫자 중에서 가장 크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한일은 적다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기고 겨우 살아났다. 이럴 때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사일생이라고 합니다. 구사일생. 꼭 9번이란 뜻이 아닙니다. 구는 많다. 일은 적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흉기 핏을 받은 50대. 안주머니에 넣어둔 지갑이 방패가 돼서 겨우 살아났다. 만약에 안주머니 지갑이 없었으면 그대로 찔려서 죽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구사일생. 죽다 살았네. 우리 속담에 뭐 그런 거죠.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말에 어우 죽다 살았어. 고사성어로는 구사일생이라고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걸 보여주기 위한 걸까요? 자, 모래밭입니다. 모래밭. 잘잘한 모래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누군가 훅 바람을 부니까 모래 알갱이 하나가 떨어집니다. 이 모래 알갱이 하나가 없다고 이 모래밭에 무슨 영향이 있을까요? 아무도 모르겠죠. 모래 알갱이가 날아갔는지 말았는지. 이렇게 극히 미비한 거.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아홉, 구, 소우, 한일, 털모. 또 여기 9와 1이 쓰였습니다. 꼭 9마리 소가 아니라 많은 소. 털은 적은 털 이런 거겠죠. 그래서 9마리 소의 털 중에서 한 가닥의 털. 털이 없어진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르겠죠. 대단히 많은 것 가운데 없어져도 아무 표시 나지 않은 극히 적은 걸 구일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일모. 자, 이 신문기사를 한번 봅시다. 성난왕소. 마동석 액션은 구일모다. 마동석 하니까 성난왕소도 액션 영화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동석의 액션 말고도 볼거리가 수없이 많다는 소리겠죠. 마동석의 액션은 수많은 볼거리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는 소리겠죠. 이렇게 고사성을 알고 있으면 자 밑에 설명을 읽지 않아도 대충 뜻을 알아차릴 수 있겠죠. 자, 이 사진은 어떤 걸까요? 풍선이 하나 있습니다. 빵 쐈습니다. 펑 터졌습니다. 쏘면 다 명중이죠. 명사수입니다. 자, 다트를 던집니다. 던질 때마다 다 100점에 꽂힙니다. 자, 이렇게 쏘면 다 맞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100, 100 쏘다 발 100, 100 가운데 중. 가운데란 말은 가운데를 맞췄다 이런 뜻입니다. 맞추다 중. 100번을 쏴 100번을 다 맞춘다. 마찬가지로 숫자 100이라는 것도 많다는 뜻입니다. 꼭 숫자 100이 아니고. 그래서 무슨 일이나 틀림없이 잘 들어맞는 걸 백발백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농구에서 허웅이라는 선수가 3점 슛을 쏘면 백발백중 다 들어간다는 소리겠죠. 자, 다음은 이 사진은 어떤 걸 위한 고사성을 준비된 자료일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볼까요? 학교가 끝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학생들이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PC방. 두 번째 학생도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PC방. 세 번째 학생도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PC방. 네 번째 학생도 집으로 갈 줄 알았더니 PC방. 다섯 번째 학생만. 요즘 아이들 학교 끝나면 대개는 다 PC방에 놀러 간다. 한두 명만 집에 가서 공부할까 망가 한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10, 10, 가운데 중, 8, 8, 9, 9, 10 중에 8, 9. 거의 80에서 90%. 뭔 뜻일까요? 거의 다, 대부분 이런 뜻이겠죠. 10중 8, 9다. 신문기사를 한번 봅시다. 자, 백종원이 이렇게 말했죠. 준비 없이 식당하면 10중 8, 9 망해요. 식당을 만만하게 보고 도전하는데 준비 없이 하면 10에 8, 9은 다 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자, 이 사진은 어떤 걸까요? 오늘 하루 나는 어떻게 보냈나? 반성을 한다는 소리겠죠. 남을 위해서 성실한 마음으로 도와줬나? 친구 간의 사귐에 있어서 진실로 대했나? 오늘 하루 배웠던 걸 복습은 잘 해봤나? 자, 공자의 제자 중에 증자라는 사람이 하루를 보내고 나서 자기 전에 이렇게 반성을 했다는 겁니다. 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친구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나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살았나? 여러분은 하루 잠자기 전에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는지 한번 고민해 보기 바랍니다. 이걸 고사성어로 새삼, 살필성, 나오, 몸신이라고 합니다. 세 가지 기준으로 나를 살펴본다. 나를 반성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건 어떤 고사성을 위한 걸까요? 자,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뱀이 나타납니다. 뱀을 물리치고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또 곰이 나타납니다. 곰을 물리치고 또 올라가는데 갑자기 야생 늑대가 나타납니다. 야생 늑대도 마찬가지고 드디어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자, 수많은 등산 한번 하는데 수많은 어려움을 물리치고 정상까지 올라갔다가 등산을 완벽하게 했다. 이럴 때 우리가 고사성어로 뭐라고 한다? 일천, 매울신, 신라면에 있는 것이죠. 일만만,
쓸고 무슨 뜻일까요? 1000번의 매운맛과 10,000번의 쓴맛. 한자에서 100, 1000만 이런 거는 꼭 숫자 1000도 되지만 많다란 뜻입니다. 매운맛과 쓴맛을 봤다. 그래서 갖은 애를 쓰면서 몸과 마음이 고생했다. 1000번의 매운맛, 10,000번의 쓴맛, 온갖 고통을 다 겪었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신문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청용이 답답함 풀었다. 벤투오 볼리비아의 천신만고 승리. 막 볼리비아에게 수십 번 골 들어갈 기회를 허용했다가 골을 막아내고 겨우 이청용이 골을 질러내서 겨우겨우 어렵게 축구에서 이겼다는 소리겠죠. 볼리비아에게. 자, 오늘은 이렇게 숫자가 들어간 고사성어, 사자성어를 알아봤습니다. 자, 내용은 좀 빨리 진행됐습니다. 여러분들은 공책에 꼭 쓰면서 영상을 정지시켜 가면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돌려서 보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용 잘 정리해 놓으시고 그걸로 수행평가 처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올 때는 꼭 사전도 들고 오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